안녕하세요. 닥터 언니의 닥터선 닥터 하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닥터 천영숙이 근데 벌써 끝났어요. 빨리빨리 따라가 보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CPR 쓰다가 기절했지. 아르시 됐어요. 그래도 와이프는 제가 병원에서 한번 쓰러져 봤거든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굉장히 쪽팔리죠. 네, 굉장히 쪽팔리고 의대생 때 실습 중에 쓰러진 적이 있는데 병원 로비에서 쓰러지시는 바람에. 그렇죠. 저는 진짜 약을 잘못 먹어서 그런 건데 정말 강력하게 검사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막 옷을 막 벗기고 막 뭐 붙이고 저 괜찮아요 이러는데 뭐가 괜찮아 막 이러면서 CT실로 제가 어느새 끌려가고 있고 강제 검사인. 수술을 받으시겠다고요? 뭐 안 갈래? RSC에 대한 환자가 너무 멀쩡한데요? 당황스럽습니다. 너무 멀쩡해. 말도 안 돼. 이 드라마에서 제일 말도 안 되는 장면이 나왔어요. CPR을 너무 잘했나? 그래도 쉽지 않아요. 30분씩이나 CPR을 하고 나면은 일단은 피 검사를 했을 때 거의 모든 수치들이 다 너무 나빠져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서 이렇게 회복시키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뭐 잘 회복하셨네요. 수술도 하시겠는데. 네. 아까 분명히 세츄레이션도 한 50 몇까지 떨어진 거 봤거든요. 네. 인투베이션도 안 하고 계시대. 그러니까요. 이거 보통 중환자실에 계셔야 되는데. 네. 자넨 괜찮아. 나 살리려다가 기절했잖아.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내가 봤어. 눈 뜨면서? 회장님 그때 심정지 상태셨는데요. 살다 보니까 참 희한한 경험을 다 했지 뭐냐. 유체 이탈 하셨어요? 유체 이탈 하셨다고요? 뭐야 이거 갑자기 장르가 왜 그래? 이거 옛날에 그런 드라마 있어요. 그 임성환 작가 중에 갑자기 홀령 나오고 막 빙이 되고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럼 어떡해. 뭐 독신님이 나서고 가라고? 아니 좀 있으면 망상장애 아니에요? 망상장애? 선생님. 네? 혹시 몸살 감기약 좀 처방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프세요? 몸살이 난 것 같은데 교대해줄 교도관이 갑자기 상을 당해서. 어쩌죠? 병동에서는 약 처방이 어려운데 맞아요. 제가 약을 좀 찾아볼게요. 응급실로 가세요 이래야죠. 저런 분들이 주로 가정학과 외래로 옵니다.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보호자로 오셔서 계시는 중에 원래 드시던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 같은 게 떨어지시는 경우가 있어요. 뭐 집이 가까우면 상관이 없는데 지방에서 올라오시거나 한 경우에는 약도 그렇죠.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희과로 오셔가지고 약 처방 받는 경우가 있는데 무슨 약을 드시는지 미리 알고 오시면 좋아요. 근데 보통 이제 약 봉투를 들고 오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약 모양만 봐서는 이제 바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원래 다니시던 그 기존 병원에 전화해서 처방 받았던 약 이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면은 의사가 처방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워낙 많이 보셨군요. 너무 많이 와서 꼭 약 이름을 알아보세요. 요거 먹었어요. 이건 뭘까요? 홈페이지에 찾아야 되죠. 하얀색, 육각형, 글자가 뭐가 써있음. 아니 글자가 가끔 뭐라고 써있으면 그걸 입력하면 굉장히 금방 나오는데 그쵸. 아무 특색이 없는 그냥 동그란 흰색 약이다. 그럼 그 많은 흰색 약 그쵸. 중에 최대한 비슷한 걸 찾아가지고 묘알보는 아무래도 하고 나서 첨삭하는 걸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 알아보니까 미대입시 자고 컨설팅만 있겠지. 전문적으로 해주는. 엄마! 엄마가 요즘 너무 피곤해가지고 우리 어디까지 얘기했지? 됐어. 이랑이 말이야. 요즘 사춘기 때도 안 하던 반항을 하는 것 같아. 내 탓이지 뭐. 레지던트 이랑이 의대 합격할 때까지 1년만 미루는 건 어때? 내가 애들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했나 싶다. 쉽지 않긴 하겠네요.
이런 고민은. 저도 일을 하면서 육아까지 이게 플러스가 됐잖아요. 요새 건망증이 너무 심해진 거예요. 그러게요. 뭐 애기 이유식도 시켜야 되지, 뭐 기저귀 떨어지면 기저귀도 사야 되지. 그러니까 챙길 게 너무 많으니까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은 자꾸 까먹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무슨 병원에서 이제 임상 시험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종사자 교육을 받는 게 있어요. 인터넷에 이제 접속을 해서 강의를 듣는데, 근데 중간에 한번 그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5분 있다 다시 접속을 해야지 하고서 유튜브를 보다가 잠깐 그냥 까먹은 거죠. 5분 만에. 쇼츠의 바다에 빠져가지고 한참 보고 맞아 딴 일 해야지 하면서 딴 일을 하고 1시간 반이 있다가 설문지 작성하라고 네. 메일이 온 걸 보고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접속을 안 했구나. 워킹맘이 이렇게 힘듭니다. 워킹 데디 당신 기저귀 한번 사봤나? 저도 일하잖아요. 근데 저희 닥터손이 저보다 인터넷으로 뭘 한다거나 실무적인 일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제가 사실 많이 부탁을 하거든요. 뭐 이런 것 좀 사달라, 저런 것 좀 사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몇 주 전에 제가 사달라 그랬더니 네가 좀 사 이러는 거야. 나 딸내미 챙기기도 바빠요 이제. 내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사잖아요, 내가 이제. 어휴, 326만 원. 보통 레지던트 월급이 저기서 이제 좀 플러스 마이너스. 너무 레지던트 월급을 까발려 버리는. 여유가 넘쳐요, 아주. 말도 안 되네요. 말이 안 된다니요. 대부분 많은 여자들은 저러고 있어요. 그래요? 네. 틈새를 이용해서 쇼핑을 하고 있죠. 틈새가 있어요? 밥 먹고 이럴 때는 할 수 있죠. 저 1년차 때는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저희는 진짜 10초 단위로 막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처방을 1분 내로 안 내면 뭐 안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항상 울 것 같은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이 환자가 너무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이러는데 나는 사실 그거보다 더 급한 사람들 있잖아. 막 이 사람은 죽기 직전이고 이 사람은 죽기 2보 직전이고 이 사람은 죽기 3보 직전인데 이 사람은 아파 죽겠고 그럼 아파 죽겠는 사람이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속이 타는 거죠. 진통제 하나도 막 3시간 있다 내주고 이러면은 막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제가 한 선생님의 모든 뭐 구매 같은 거 제가 했습니다. 네, 바빴거든요. 이해합니다. 환자 나이가 있으니까 회복 속도도 빠르고 장관 유착 같은 합병증이 적은 복강경 수술이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만 간병변이 복강경으로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최대한 잘라내고 RFA 하면 거의 다 떼낼 수 있을 것 같으니 개복술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동맥 림프절에도 전이가 있는데 일단 확실하게 확인된 부분부터 절제를 하고 나머진 항암을 좀 더 해보고 수술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대장암 간전이후 환자에서 간병변은 말제로 간절제가 성적이 가장 좋다는 거 말이야 입만 아프죠. 저희가 컨퍼런스를 많이 하잖아요. 네. 이런 생산적인 디스커션이 이루어지는 걸 별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보통은 이제 다 결론 내리고 오시죠. 답장나인 경우가 많죠. 보통은 이렇게 막 공격적으로 얘기를 잘 안 하시죠. 근데 이건 좀 이렇게 좀 해보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은 이제 아래 사람들도 많은 데서 얘기 안 하시고 뭐 나중에 메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교수님 스킬로 이 정도 간전이 다 떼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 실력이 받쳐주니까요. 대장암이 전이가 있는데도 수술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간전이까지만.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장에서 흡수되는 음식물들은 다 무조건 다 간을 거치게 돼 있어요. 왜냐면 피들이 정맥을 통해 가지고 그 간 문맥으로 가서 간을 일단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간까지 암이 가 있으면은 여기까지 가 있겠다. 전신을 암이 돌고 있진 않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뭐 폐나 아니면 다른 장기로 가면은 심장을 펌핑하고 있는 혈액 안에 암세포가 돌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간에만 있으면은 아직까지 간에 막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대장암을 수술하면서 간까지 딱 수술할 수 있는 거죠. 항문 보존하게 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장로 달게 되면은 속옷 사이즈가 좀 넉넉해져야 돼서 사봤는데요. 임시로 달아놓은 거니까 요거는 환불을 하겠습니다. 홀장이한테 좀 커요. 아유, 나 돈 많아. 세탁소도 줄여버릴까? 이래. 처음에 저 구박하신 거 후회되시죠?
내과 의사를 시작하면서 제가 다짐했던 게 패치 아담스라는 영화를 봤었거든요, 예전에. 패치처럼 환자 손 붙잡고 정말 뭐 기도를 해주고 이럴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전공의 시절에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 환자한테 내가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는 이 환자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이 환자랑 내가 뭔가 이런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시간보다 그 시간에 내가 이 환자가 예전에 어떤 치료를 받았고 앞으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고를 여기저기 알아보고 그거를 계속 앉아서 고민하고 이런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명의 역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우리가 유명한 명의라고 소문이 나면 그쪽으로 환자가 엄청 몰리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시간은 줄어들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온전히 파악하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줄 시간이 오히려 줄어들기 때문에 수많은 차트들을 보고 파악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죠. 얘기를 해야지만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오히려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히스토리 테이킹을 하면서 발견해 나가고 하는 게 또 가정의학과의 묘미이기 때문에 이 차정숙 씨는 가정의학과 레지던트로서는 굉장히 사실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는 측면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차정수 선생, GS 서인호 교수님이랑 썸 타는 사이라고 병원에 소문 파다해. 쓸데없는 소리들 하지 마.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그렇게 아무데나 퍼뜨리고 다니면 어쩌자는 거야? 문 선생 동기한테 그 정도 의뢰 없어? 저 내리겠습니다. 내리게 해주세요. 처신 똑바로 해. 가져가. 필요 없으니까. 아니 난데없이 무슨 소리야? 내가 당신 와이프하고 어떻게 똑같은 팔질하고 다녀? 앞에 다른 사람 없어요? 어떻게 우리 두 사람한테 똑같은 팔찌를 사줄 수가 있어? 카페 직원 존재 미전. 그런 바람에 안 사줄 수 흥미진진. 저 여자는 일단 와이프는 아니고 상간인가? 이러면서 이제 저만의 NPC로 빙의해서 이제 듣고 있는 거죠. 회의록이요? 그래. 7시 30분에 5층 세미나실에서 회의했으니까 차 선생이 들어와서 회의록 작성 좀 해야겠어. 원내 도서관에 가서 여기 있는 자료들 좀 찾아와. 진짜 완전 값을 쩌네. 오늘은 엑스레이 찍고 심전도 검사할 거예요. 10년도를 왜 해? 차 선생, 수술 앞두고 있는 거 지금 아니야? 시간 있나? 지금 환자 검사 동행해야 돼서요. 연락처 하나 줄 테니까 그 친구한테 받아오면 돼. 저 1시간만 있다가도 될까요? 환자 검사에 제가 꼭 같이 가야 돼서요. 언제부터 환자 검사에 레지던트가 따라다녔지? 지금 다녀와. 진짜 저거는 진짜 축복을 나. 어떡해 오씨 망했다. 어떡해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잘 됐네. 마침 딱 맞게 잘 왔어. 병원장님이 차를 좀 보자는구만. 따라와. 기부했나 보다. 레지던트가 병원장님을 보는 일이 정말 흔치 않습니다.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펠로우 끝날 때 뭐 연구 관련해서 상 받은 일이 있어서 그때 병원장님을 처음 뵀는데 유튜브 하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남편이 내과지 않았나? 그래서 네 맞습니다. 굉장히 민망하더라고요. 100억을 기부한다는 사실에 나조차도 감개무량할 따르니. 그러나 날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게 해준 의사는 따로 있어이다. 차정숙 선생. 앞선 사건들을 무마할 만하죠. 100억이면. 차정숙 선생은 너무 돈으로 이렇게 라고 하기엔 너무나 많은 금액이었다. 그냥 쉬고 싶다고? 여기까지 와서? 다른 여자들도 생겼어? 나 약 먹어. 피나스테리드. 요즘 정수리에 머리가 자꾸 빠져서 알잖아 부작용. 피나스테라이드 탈모 약이죠. 흔한 부작용으로 이제 저희가 얘기 드리는 게 성기능 장애. 그래서 그런 기로에 서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머리가 빠지고 자존감을 잃고 우울해질 것이냐, 아니면은 성욕을 잃고 우울해질 것이냐. 하지만 나는 머리가 있는 우울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예. 그렇지만 뭐 부작용의 발생 확률이 아주 높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30대 환자분들도 되게 많이 드세요. 네. 저희 주변에도 거의 안 드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데 선생님은 그래도 풍성하시더라고요. 제가 자주 확인하거든요. 환자분이 설사를 많이 해서 PMC가 의사했는데 파지티브 나왔습니다. 오랄 방코마이신 투여하고 있는데 설사 지속되어서 지사제 처방했습니다. 지사제는 뭘 썼지? 로페라미드입니다. 지금 제정신이야? PMC 때 로페라미드 투여하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 이게 이제 위막성 대장염이라고 하는데 이게 열도 굉장히 많이 나고 사실 돌아가시기도 해요. 이 균이 클로스트리움 디피실이라는 균으로 인해서 옮는데 손으로 옮아요. 손으로.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왜 병원에 균이 떠다니는지 몰랐거든요. 다들 이렇게 설사하면은 다 손 닦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보호자로 치워보니까 치우는 중에도 설사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환자들의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막 온갖 데 다 튀는 거예요. 병원 침대에 막 이렇게 다 튀어가지고 제가 그걸 치우면서 알았어요. 이래서 병원에 옮는구나. CDP실이 이래서 계속 있고 계속 옮는구나. 그때 알았어요. 이게 이제 항생제를 많이 쓰게 되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대장에서 잘 자라는 균인데요. 그래서 항생제를 오래 썼는데 설사를 한다. 그럼 이 검사를 꼭 나가봐야 되고 이 균이 지금 양성이 나와서 이 균에 잘 듣는 방코마이신이라고 하는 항생제를 처방을 한 거죠. 근데 로페라마이드라는 지사제를 쓰면은 장 움직임이 활발하지가 않아지니까 오히려 균이 배출이 안 되면서 안에 계속 자라서 더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금 서인호 교수가 깐 거죠. 자네 놀 필요 없어. 저건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근데 저희도 가끔 이제 탁과 파견 갔다가 가끔 몇 년에 한 번씩 극과 교수님한테 이제 3아웃 당해가지고 자네는 회진 따라 돌지 마 이렇게 축출당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그래요? 몇 년에 한 번씩. 없는 일은 아니에요. 사실 탁과 파견 가서 이러면 진짜 서럽거든요. 우리 과에서도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아 이게 꼭 탁과 파견이라 그런 건 아니에요? 후배 중에 하나가 네. 자꾸 사고를 쳐가지고 교수님이 너는 이제 회진 따라주지 마 이래가지고 갑자기 그 환자 30명인데 교수님이 막 처방 다 내시고 근데 이제 걔도 처음에는 이제 아이 반쯤 농담이겠지 했는데 진짜 따라주지 말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렇다고 자기도 환자를 아예 안 볼 수는 네. 없잖아요. 그러니까 섀도우처럼 뒤에서 이제 교수님 처방 내면은 이제 뒤에서 짜잘한 처방 미스난 거나 이런 거는 간호사 전화 받고 지가 내고 지금 훌륭한 의사 돼 있습니다. 뭐야? 저도 이 드라마 되게 좋아해요. 아, 네. 제가 남자친구였나? 남주랑 여주랑 진짜 사귄대요. 전지 케미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뭐야 연예인이었어 남자친구가? 저러다 이제 스트레스 받아서 갑자기 이러면서 양수 터지나? 저기요. 계산 안 하시나요? 그러진 않았군요. 제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나 봅니다. 농양? 흔하진 않지만 직장 개실에 의한 농양이 아닐까 싶어서요. 인턴할 때 비슷한 케이스를 본 기억이 나서 그래. 됐어. MRI에 CT, PET-CT까지 다 찍어보고 내린 결론이야. 지금 1년차 나부랑이가 교수한테 실력으로 덤비는 거야? 그래, 한번 덤벼봤다. 대신 내 말이 맞으면 나 일 다시 하게 해줘. 당신이 틀리면 어쩔 건데. 그만둘게. 저렇게 확신을 갖는다고? 최경수 환자 조직 검사 결과 나왔어요. 뭐래요? 굉장히 고구마와 사이다를 자꾸 번갈아가면서 주네요. 먹다가 못 맥혀서 죽진 않네. 어머, 너 은서 아니야? 너 근데 여기 웬일이야? 아, 엄마 만나러 왔어요. 나도 얼마 전에 알았어. 너희 딸이랑 우리 은서랑 친구라면서 참 재미있는 인연이다. 먼저 갈게. 쟤 나쁜 애예요? 나쁜 애죠 엄청. 걔가 나쁘다고요? 응. 왜요? 저 정수희 딸한테도 네. 너 멘탈 강해?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아니 근데 그냥 물어본 거. 내가 네 멘탈을 잡고 흔들겠다 이 소리죠. 지금 얘는 이 집에 간 것부터 가서 아빠 사진, 가족 사진 이렇게 째려봤잖아요. 째려봤어요? 째려봤잖아요. 싸한 느낌이 안 들어요? 이 아이를 보면서?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네. 제가 사람 잘 못 봐가지고. 교수님, 여긴 웬일이세요? 할 말 있어서요. 할 말. 아 저는 이런 드라마 볼 때 아주 중요한 할 말. 피아노 막 띵띵띵띵띵띵띵 너무 적응이 안 돼. 아니 뭐 할 말이 있어서 띵띵띵띵띵띵. 이계분 씨 K 드라마다. 아 이거 그런 거예요? 차정숙이 다 알아버릴지 그게 이제 7, 8화의 클라이막스겠네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그 진실을 알아가는 과정, 네. 그 다음에 알고 나서 차정숙이 각성을 하는 과정,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쁜 놈들한테 복수하는 과정,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K 드라마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내용 다 알면 왜 봐요? 근데 그게 조금씩 다 달라요. 아, 그 변주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로이킴은 어떻게 돼요? 로이킴은 아직 모르겠어요.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아직 모르겠어요. 아, 근데 하지만 현실이면은 사실 갈아타는 게 현실적이긴 하죠. 그리고 젊고 잘생겼잖아요. 탈모도 없고. 되게 열심히 보고 있네요. 로이킴에 대해. 그 예전에 제가 유튜브 같이 했던 네. 우리 닥터 박이 로이킴이 너무 멋있다. 저도 네. 이제 1lia 보고 좀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찾아봤더니 원래 야구 선수였대요. 그래서 내가 언니 그분 원래 야구 선수셨대. 이미 다 찾아봤지. 이미 다 그렇게 섭렵하고 계시는 그럼요. 거예요? 네. 네. 저희가 지금 벌써 네. 새벽 2시 40분인 관계로 네. 이만 촬영을 마치고 지금 약간 반쯤 정신이 나가 있습니다. 가수면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